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임식을 갖고 관심을 모았던 이임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축하한다라고 했고 집권 여당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걸 비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흠집내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흔쾌히 축하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의 이임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의 이임사 인터뷰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 판단입니다. 키워드는 국민상식이었습니다. 국민상식을 나침판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국민상식이 그걸 모두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국민상식이라고 하는 이 나침판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둘 살펴보겠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꼭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동훈이 검사를 그만두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꼭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 이임식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이 자신감이 참 한동훈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한 책임감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 상식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흔히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삼고 초려를 하게 될 텐데 삼고 초려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여유를 두는 이런 시간도 필요했는데 오늘 바로 결심을 밝히고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심했는데 뭐하러 미적미적 거리겠느냐. 국민들이 지겨워할 것이다. 자신은 결정을 했다면 앞장서기로 했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고자 한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결심을 했다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 윤재욱 권한대행이 정말로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다. 앞으로 중도 청년층에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딱 한마디만 골라내라면 국민상식입니다. 이 정치권의 국회 여의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최고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능력 있고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왜 정치판에 오면 저렇게 상처만 있고 실패를 하게 될까? 거기에는 개인의 능력도 있고 우리 정치 현실, 왜곡된 우리 정치 현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자질로는 한동훈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많이 갖추었습니다. 한동훈은 메시지 능력이나 정무 감각이라든지 또 바로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바탕 권력까지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혁신을 해 나가려면 당을 완전히 바꾸려면 많은 걸림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동훈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법무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양아치 쓰레기 짓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일까지 벌일까? 이 참 여의도 정치판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곳이 여의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감은 당연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 기간,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합하도록 훈련되어져 있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이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바뀔 때까지 한동훈이 겪게 될 그 많은 어려움들은 한동훈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차별화를 두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이 차별화도 필요한 것이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받았던 국민적 지지율, 그 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빨리 채워져야 합니다. 50% 총선 승리,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당장 눈앞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준석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국민 상식에 맞추면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지지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현실 정치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그만한 자질, 그만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비판으로 왜 한동훈 비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일관성 있게 비판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한동훈이 비대위가 되면 땡큐다라고 했다가 한동훈이 비대위가 되면 김건희 수호대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례적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을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드린다. 여당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또 신년 인사회, 대통령이 주최를 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 신년 인사회 1월 3일 열립니다. 거기에는 참석하겠다. 오늘 초청장을 가지고 가니까 곧바로 참석하겠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 독대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인사를 하고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요? 오늘 이재명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겠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있을 이 지금 김부겸은 양산을 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부겸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겉으로는 연말이니까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인데 이재명 사퇴, 그 다음에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제 김부겸을 만나서 이 요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분당하겠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연말까지 이재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분당은 불가피하다라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표직이 날아갈 위기입니다. 대표직이 흔들리게 되고 이재명이 이 당에서 신당이 만들어지고 분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이재명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는 자기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에게 축하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에 흔쾌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쫓기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대표직이 위기에 몰린 겁니다. 문재인이 돌아서서 지금까지는 문재인이 사실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문재인이 그런데 돌아서서 이낙연과 손잡고 김부겸을 앞세워서 비대위 체제로 바꾸자. 이재명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라고 되면 이재명은 버티기 힘듭니다. 버틴다 하더라도 분당, 그 다음 공천권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의 절반 이상을 내놓으면 지금 한가한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이제 뭐 그렇게 공천권을 내놓더라도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쪼개져서는 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공천권을 절반 이상 내놓게 되면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있어도 공천권을 쥐지 못하면 이재명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야 대표로서 이제 위상을 정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자신이 지금 민주당의 야당 대표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미래 차기 대권 경쟁이냐? 아닙니다.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고 이재명은 피고인이다. 뭐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다음 대선에서 경쟁을 한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이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고 한동훈을 맞아서 이재명 심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 국회 권력 심판. 이게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고 여당에는 확실한 대권 주자로 한동훈이 등장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곧 구속될 이재명을 대체할 새로운 대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는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교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국 정치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가 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